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물감으로 만든 색종이로 하는 활동의 다음 단계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런 자유 물감놀이를 하고 나서 남은 물감들로 만든 자유 물감놀이를 하고 나서 생긴 이런 색깔 물감 종이들로 콜라주 놀이, 그러니까 오리기, 오려 붙이기를 4살, 5살 수준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6살, 7살, 그러니까 조금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6살, 7살 수준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재료는, 오리고 붙이기를 할 거니까 풀과 가위,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림 그리기 활동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색연필 또는 사인펜, 그리고 연필,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좀 항상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쓸지 모르게 되기도 하고, 활동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색연필이 더 알맞고 어떨 때는 사인펜이 더 알맞고, 그거는 아마 점점 활동을 해보시면서 경험이 쌓이면, 아, 오늘 활동에는 색연필이 더 낫겠어, 색이 예쁠 거야, 아니면 오늘 활동은 좀 선명해야 되니까 사인펜이 낫겠어,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오늘 이제 물감 색종이라고 부를게요. 이 물감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물감 색종이를 준비할 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을 좀 선별해서, 아까 미리 골라서 이 활동을 할 어른이 미리 골라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저번에 이렇게 물감으로 종이 만들기 물감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다 같이 섞여 있으면 이게 활동을 하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통일성이 없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물감이랑 종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영감을 받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쪽에는 푸른색이랑 또 이걸 했을 때 분홍색이랑 짙어서 보라색 계열이 많아서 푸른색과 보라색, 분홍색 계열로 모았어요. 여기에는 사실 이것도 모아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 초록색과 짙은 갈색, 어두운 계열의 색깔 종이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따로 모아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다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색이었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기죠. 숲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다 같이 섞여 있으면 쓰지 않을 색들도 그 활동 주제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아놨을 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이 색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종이를 준비할 때 활동할 내용이나 이 활동을 함께할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자, 첫 번째로, 이건 원래 다 8절지에 작업한 종이들인데 이렇게 약간 일반 색종이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했어요. 모양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직사각형이 되었어요. 모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세요. 자, 콜라주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런 종이들로 붙여서 꾸며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 종이들만 온전히 붙여서 또 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콜라주에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이 2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그림을 그린 걸 꾸며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걸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그림을 아직 잘 못 그리는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단순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미술 활동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주제가 되고, 그거를 이 종이들로 꾸며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평소 그리던 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이런 그림을, 견본 그림을 미리 보여주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런 견본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저절로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그리는 거지만 이런 예시 그림 없이 그냥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림에다 이 색깔 종이로 자기 그림 꾸미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색연필들로 색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꾸며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한번 꺼내고 이런 색깔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활동의 시작 전에 이 바구니에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는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색감이라고 해도 종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여기에 이런 종이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어.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가 있어. 소개를 해주고 근데 그러면 막 이 친구는 나무도 그렸는데 나무 색깔은 없지만 뭐 그거는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자, 여기 색깔 있는 부분으로 하면 이렇게 이 색깔 옷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견본을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좀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른이 미리 그림을 그린 거에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가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른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 그리고 싶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이 잘라서 아이들 그림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너 이 친구 얘 옷 무슨 색으로 할 거야? 그럼 분홍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여기 분홍색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면 엄마가 이걸 잘라줘 볼게.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붙여보자.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른 거를 이렇게 얹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색칠할 때보다 색감이 되게 멋있고 좀 뭔가 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레스 느낌도 나고 어쨌든 이렇게 한 번은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한 것에다가 조금 보여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활동하면 아이들이 잘 안 붙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개만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색칠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하게 이제 그러니까 권할 때는 어떤 식으로 권하냐면 이렇게 조금 미리 옆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왜냐면 자기 생각에 여기에 나무 할 만한 색깔이 없거든요. 너무 억지로 권하진 마시고 그러면은 이런 집이나 다른 곳들은 한번 이렇게 이 지붕 모양으로 어른이 좀 잘라준다든지 이렇게 이게 크기가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좀 아주 똑같지 않고 좀 이렇게 크기가 좀 서로 달라야 또 거기서 나오는 매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선생님이 잘라놨는데 이렇게 하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이 모양대로 이걸 자르는 게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활동하는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붙이고 싶은 색깔이 뭔지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경우엔 일일이 이렇게 도와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런 좀 어떤 것들로 활용하기 좋은 모양, 세모, 정사각형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모양을 미리 잘라서 이렇게 개인별로 나눠주시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좀 쉽게 다가가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세모를 가지고 또 여기다 붙여볼 수도 있고, 만약에 동그라미로 잘라놨다면 이걸로 여기 구름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죠. 이 제안이 아이들한테 강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제안을 듣고 자기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활동에 더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잘라서 놓고 준비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하는 활동들은 6, 7세로 소개했지만 5살 친구들하고 할 수 있어요. 만약 5살 친구들하고 하게 되면 자기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연상해서 떠올리는 활동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이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마치 원목 블록 같은 블록놀이 할 때 쓰는 블록처럼 색종이 모양을 많이 만들어 놔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퍼즐로 구성하기처럼 붙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래서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으로 잘라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응용해서 자기들이 블록처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잘라놓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거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적을수록 어른의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한두 번밖에 안 해봤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면 더 이렇게 미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 아이들하고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오늘 이 종이가 허전하니까 좀 많이 채워볼게요. 그리고 아이들과 활동할 때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흔한 이야기들이 멘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꾸미다 보면은 저희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땅은 뭐 잔디가 있든지 아니면 흙이어야 돼서 초록색이나 그런 색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색깔이 있어도 갑자기 뭐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을 붙였어요. 그런 것도 땅이 왜 파란색 붙였어? 저희가 잘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오늘처럼 색깔이 다 이렇게 있지 않았는데 색깔이 한정돼 있지 않고 골고루 있을 때 친구들이 자기는 그냥 여기에 이게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다 파란 걸 붙였어요. 근데 저희가 무심코 근데 왜 땅이 갈색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무심코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어도 아이들에겐 지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미리 잘라놓으면 장점이 아이들이 좀 더 붙여보자고 할 때 쉽게 자,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 정도로 붙이고 제가 그냥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 나무는 지금 나뭇잎 색깔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색칠하고 싶어요. 그럼 색칠을 아이들이 하면서 근데 여기 나무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는 그러면 색칠을 해보자. 아니면 여기에 좀 나무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는 종이를 같이 찾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격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오늘이 만약 처음 활동이라면 너무 완성을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아이가 오늘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새로운 작품을 했다, 여기에 새로운 경험을 했다의 의의를 두시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하긴 했지만 아까 이제 제가 좀 오늘은 여기에 있는 색들로 채워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이 나무도 여기 있는 색깔들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만약에 조금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우리가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거 가을에 나무가 단풍이 들면 나무가 빨개지기도 하고, 또 꽃이 피면 꽃잎 색깔 때문에 뭐 다른 색이 되기도 하니까. 자, 저는 일단 여기에 동그라미 색종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그라미 색종이들로 붙여볼게요. 아이들이 저는 지금 다 이 활동을 오늘 처음 하는 걸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되면 이 나뭇잎 모양으로 바로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이 활동을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이라 엄마나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이 동그라미 색종이들로 한번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로 하면 어때? 나무에 우리 꽃이 폈다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붙일지. 이렇게 아이가 좀 망설여하면 이렇게 좀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 꽃나무라고 하자. 만약에 아이가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3개 붙일 수도 있고 다 붙여볼 수도 있고, 그거는 아이가 붙이고 싶은 대로. 저는 이게 붙여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 밑에 색연필을 다 가리게 이렇게 붙여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색종이를 다 붙이니까 좀 통일성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배경이 너무 허전해서 좀 뭔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때는 여기에 뭐 다른 재료로 색칠하기보다는 여기에 이 물감들이 되게 묵직한 편이기 때문에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했을 때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색깔을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 바탕에. 그럴 때는 물감을 가져와서 색칠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거예요. 오늘은 저는 활동을 처음 하는 걸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들이 처음 활동을 했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이 배경을 꼭 전부 다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 이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오늘은 이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콜라주로 활동하기를 오늘 소개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연상해서 그리기 놀이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는 저희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림에 맞춰서 종이들을 붙였어요. 이번엔 반대로 이 색종이들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연상해서 그리기 놀이는 아마 어떤 뭐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보고 떠오르는 거를 이야기를 나눠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종이를 몇 개 미리 잘라놨는데, 이 연상해서 그리기 활동을 이 종이로 할 때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색종이들을 보고 떠오르는 거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이야기를 나눠봐서 그걸 보고 생각나는 거를 이 종이에 표현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붙여서 표현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어떤 낙서나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거기서 떠오르는 것들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이미 자유롭게 칠해진 물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는 이 종이를 보고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를 해서 이 종이를 그대로 써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 이 종이에 뭐 같아? 했을 때, 자, 하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네모나니까 그냥 자동차요, 버스요, 유치원 버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거 우리 버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걸로 버스 만들어 보자.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이거는 여기에다가 뭐 창문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바퀴를 그려서 이런 종이로 오려서 붙인다든지 그린다든지 해서 얘는 이따가 버스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건 또 뭐 같아?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근데 이 색깔이 좀 어두운 편이니까 괴물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도깨비 같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하는 얘기들 중에 어떤 거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인이에요, 도깨비예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써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전에 이런 놀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물감이 자유롭게 잘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 물감 모양대로 오려볼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람 따라서 여기를 이걸 다 무슨 다리처럼 잘라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그냥 잘라볼게요. 자, 이거 뭐 같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거 기억이에요. 아니면 기억이에요, 총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감 모양으로 잘라보면 훨씬 더 대화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물감 모양으로 미리 잘라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건 뭐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어머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미리 몇 개 잘라서 보여주시면 좋겠죠. 이 종이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막히면 이렇게 좀 잘라놓은 거를 준비해서 이거 선생님이 물감 모양으로 잘라봤어. 이거 무슨 모양 같아? 이거 좀 모양이 웃기지. 그럼 어떤 친구는 코끼리 같아요, 아니면 돌멩이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이거 되게 이상한 모양이다 하고 정답이 없이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거는 또 뭐 같아? 이거는 좀 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총 같아요, 아니면은 상어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별 특징이 없지만 애들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오면, 선생님은 이거 보니까 아이스크림 생각나, 그 상어 아이스크림 같아, 우리 이걸로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끌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마저 잘라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종이들로 물감 모양으로 잘라보자. 그래서 이걸로 만들기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는 아까 버스를 하기로 했고, 그럼 이거는 도깨비라고 해볼게요. 약간 5살, 6살 친구들 느낌이긴 한데, 자, 물감, 그럼 이럴 때는 이 친구들은 가위질을 잘 못하니까 만약에 집에서 아이와 1대1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런 가위질은 어른이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면.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물감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잘라놓으면 좋겠죠. 아까 앞에 이 물감색 종이로 꾸미기를 할 때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활동을 처음 해봤고 처음 해봤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미리 종이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건 6, 7세도 똑같아요. 6, 7세도 좀 미리 잘라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앞에 활동에서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어떤 좀 나무 블럭처럼 아이들이 그 퍼즐처럼 구성할 수 있는 통일된 모양으로 잘라놨었어요. 여기서는 모양이 서로 다 다르죠. 되게 자유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표현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활동과 차이점은 이쪽이 좀 더 아이들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활동이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이 이끌어갈 때 좀 더 아이들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활동이 좀 더 어떤 의미에선 단순한 활동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설명하면서 나온 종이들을 몇 개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보도록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고 우리 이야기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6살들은 어떻게 놀 것이고 7살들은 어떻게 놀 것인지 조금 약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선 6살들은 제가 지금 3월이니까 3월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3월에는 아직 신학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막 6살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거의 5살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작품 활동을 아직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특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뭐 붙이고 싶은지 뭘 붙여서 우리 이야기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만들기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면 친구들이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지 하면 이거는 우리 아빠인데요. 아빠가 뭐 회사에 갔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서 맨날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가요. 이런 식으로 아빠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기 이 종이에 그러면 우리 여기다 붙여서 이걸로 그림 그려보자 해서 친구가 원하는 자리에 붙여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3가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 타고 회사에 가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금 너무 조그만 것 같다. 좀 얘가 할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와, 그 아빠가 여기 회사에 갔다 왔구나. 되게 멋지다. 근데 여기에 근데 다 한 거야? 우리 더 붙이고 싶은 거 있어? 여기에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럼 어떤 친구는 아니요, 더 없어야 할 수도 있고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붙이면서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처음 할 때는 쉽게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붙이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그림 그리기도 잘하고 좋아하고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에 넣어놓은 주인공들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는 그럼 회사 갔다 왔잖아. 그럼 아빠 회사 갔을 때 우리 누구는 어디 있어? 저는 집에 있어요. 아니면 유치원 갔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아빠가 주제이기 때문에 아빠에 관련된 가족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여진 것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아이가 할 수 있게 알맞은 질문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 뭐 엄마랑 나는 집에 있어요 라고 했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집도 그려볼까? 아니면 여기에 집이 있는지 찾아볼까? 이 종이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자기가 한 이야기를 이 종이에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살들 특히 지금 1학기에 초반에는 아직 6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5살 반쯤 5살로 간주를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만약에 7살들이면 어떻게 활동을 할까 한번 예시를 7살들의 특징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것들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 조금 알 수 없는 모양들보다는 좀 더 명확한 모양 이런 기역자 모양 거꾸로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걸 보고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면 아이들은 이걸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잘라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살들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좀 더 어떤 건지 분명한 모양의 것들을 좋아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것만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 붙인 다음에 그림 그리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색칠을 색종이로 한 거예요. 굳이 예를 들면. 그런데 얘는 이 모양들에 맞춰서 떠오른 이야기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다른 거죠. 기억 모양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으면 어떤 좀 성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7살 친구들이 한창 좋아하는 6, 7살 친구들이. 이거는 그 아주 인기가 많은 그 공주의 성이라고 할게요. 그러고 이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성이고, 저 성에 가려면 여기에 이 자동차를 꼭 타고 가야 돼요. 이거는 마법 자동차여서 이 자동차는 허락받은 사람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나는 10층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아파트라고 하고, 이거는 해님이 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냥 해볼게요. 공주의 성으로 가는 길을 그릴게요. 그럼 자동차가 여기 붙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붙어야겠네요. 그리고 이 집을 우리 집의 창문을 그리고 싶으면, 자,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연필로 그리면은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색연필로 하면 이럴 때는 더 잘 보여요. 이런 진한 물감 위에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허전한, 우리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더 잘 꾸밀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너무 허전하다 싶으면은 여기에 더 그림을 그려보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색연필이나 연필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감으로 색칠을 하면 더 풍성하고 멋진 화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여기서, 자, 오늘은 처음 활동한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7살 친구들도 7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마음이 반쯤 6살이에요. 마음과 몸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휑하고 단순한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너 여기 이제 다 붙여서 이 중에서 또 붙이고 싶은 건 없어? 아니면 여기서 뭐 찾아볼까?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권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종이를 너무 조금만 쓴 것 같다 하더라도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서 감안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점점 계속 강조할 건데, 저희가 이런 재료와 활동 경험을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은 첫날이라 이 모든 것들이 낯설어서 이 친구가 자기 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도 별로 없고 떠오르는 이야기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 활동을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재료에 대해서 잘 알아서 떠오르는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고, 떠오른 이야기를 여기에 표현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이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도 그럼 받아들여 주시고, 이 작품을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서 이 친구의 작품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활동을 하실 때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지루할까봐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을 권장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새로운 활동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오는 건 맞지만, 새로운 활동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활동, 새로운 놀이만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 놀이에서 어떤 걸 배우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놀이도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놀이를 경험하는 건 좋지만, 한번 했던 놀이도 이 친구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도
처음으로 뭐 요가나 헬스 아니면 어떤 새로운 걸 배우러 가면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려주는 동작만 따라하기도 바빠요. 다음날 가도 똑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가면 또 새로운 거 배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서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정도는 다녀야 여기서는 뭘 하지? 맞아, 여기 오면 항상 준비 운동은 이걸 하지. 이렇게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이 운동이 좀 내 것 같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뭐 물감이면 물감, 점토면 점토, 이런 콜라주면 콜라주,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그 재료와 기법들이 자기 거가 돼요. 이거는 모든 학습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글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과 하는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반복을 하시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게 첫날이기도 하고 제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활동을 마무리 짓겠습니다.